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로트가 합격 확률과 55선입니다. 이번에는 로트의 합격 확률과 55선입니다. 1번, 로트의 크기가 작을 때 샘플링 검사에서 로트가 합격 확률 LP를 구하는 공식은, 로트의 크기가 작으니까 LP를 구하려면 초기화로 구해야 되겠죠? 초기화 분포로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합격 확률은 이게 분포 3개를 구하는 건데, 초기화 분포는 NCM분의 NP에서 X개를 구하고 N-NP에서 N-X개를 구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시그마가 붙어야 돼요. X는 이퀄 0에서 합격 판정 개수까지. 이항 분포는요, NCX PX 1-P에 N-X 이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또 시그마가 붙죠. 그래서 시그마가 붙으면 샘플 검사 문제고, 시그마가 없으면 통계학 문제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의-m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m의 x승이죠. 역시 시그마가 붙어야 되죠. 똑같이 이게 다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다 붙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이제 다 맞네요. 이건 치사하게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 다음 밑에는 NCN이죠 뭐. NCN 아니잖아요. 얘하고 얘만 맞네요. 그 다음에 분량에서 X개, PN에서 X개죠. 그 다음에 양품에서 N-X개. 얘는 왜 틀렸나요? PN에서, 이거 N개는 아니죠. 두 개 합이 N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합이 얘고요. 얘 합이 얘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셔도 되죠. 답은 1번이죠. 3번, 로트의 크기 n이 1000인 로트로부터 크기 10개의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이 중에 분량품이 0개면 합격시키고, 분량이 없을 때 합격시키네요. 10개에서 n 이퀄 10이고 합격 판정 개수는 0이다. AC를 써도 되고 그냥 C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C라고 쓰면 규준형, AC라고 쓰면 이제 조정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5고. 그래서 이제 그 규격별로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1개 이상 나오면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불합격이죠. 하나 이상이면. 단 포화송 근사로 계산하다. 이 산업계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예 잘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로트의 불량률은 10%로 알려졌다. 이게 안 되면 포화송포가 안 되겠죠. 10%는 돼야겠네요. 그럼 뭐 M은 NP니까 뭐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M이 NP라는 거. 그럼 10개 10%니까 1이네요. 그럼 로트의 불량률은 얼마냐? 2의 -m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m의 x승이죠. 그러면 2의 m이 1이니까 1.0이고, 이건 0 팩토리얼 분의 m의 0승인데, 이 0 팩토리얼도 1이고요. 그 다음 m의 0승도 1이에요. 이거 두 개는 그냥 1이니까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2의 -1승입니다. 그러면 계산기 때려보면 37%가 나옵니다. 4번, 50곡선에 관한 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얘기죠. 부적 합품률과 로트가 합격될 확률은 관계가 없다. 50곡선은 불량률에 비해서 합격률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률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불량률과 합격될 확률은 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죠. 틀렸네요. 불량률이 커지면 합격될 확률은 줄어야죠. 불량이 큰데 합격이 커지면 되겠어요? 불량률이 작아지면, 불량률이 작으면 이쪽이죠? 합격률은 올라가죠. 이거 합격률이니까. 합격률을 나타냈다. 불량률이 적어지면 로트가 합격될 확률은 커진다. 틀렸죠? 커진다 그래야 되죠? 4번이 맞죠? 불량률이 커지면 로트가 합격될 확률은 적어진다. 4번이 답이 되네요. 50곡선 문제입니다. 50곡선은
P0, P1에서 주로 이제 계수치를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예, 불합격 확률이 알파고 합격 확률이 베타다. 물론 나쁜 노트와 좋은 노트로 짝을 이루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뭐 0.1에 가깝고 이건 대략적으로 0.95가 되죠. 그래서 이건 합격률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합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불합격률을 알 수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불합격률은 뭐 이거 반대가 불합격률이니까 알 수 있죠. 여러 품질 수준은 P를 얘기해요. P에 대한 상대적 검사 비용 틀렸죠? 검사 비용이 아니고요. 합격률이에요. 합격률 틀렸습니다.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를 구별한다. 좋은 노트는 합격률이 높고 나쁜 노트는 낮아요. 그래서 이 뜻으로 되어 있고요. 예, 어떤 특성치의 평균값, 이건 계량치 문제예요. 계량치는 P0, P1 대신에 M0, M1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일 주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M0, M1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어떤 분량률을 갖는 노트가 어떤 확률로 합격하느냐 보이죠? 예, 여기가 P가 되니까 또는 여기는 M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7번 검사 특성 곡선에서 분량률이 합격 품질 수준인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분량률이 합격 품질 수준인 노트가 불합격될 수준은 분량률이 이거잖아요. 합격 품질 수준인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불합격될 확률은 알파죠 뭐. 그래서 이 알파는 불합격을 얘기하고 베타는 합격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마이너스 알파는 합격이 되겠죠. 불합격을 반대니까. 여기는 불합격이 됩니다. 이 통계학에서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서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건 좋은 노트 얘기고 이건 나쁜 노트 얘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이니까 알파.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게 5%란 얘기예요. 8번 검사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가 된다. 검사 특성의 기울기가 급경사가 된다. N으로 내리누른다. 즉 N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N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급경사가 되죠. 급경사가 되었다. 이게 급경사라 그래요. 이건 완만하다. 이렇게 되죠. 네. 뭐 이렇게 C가 커지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글자 그대로, 생긴 그대로 되는 거예요. C가 작아지고 N이 커지면 급경사가 되죠. 그럼 급경사면, 그 급경사라는 얘기는 합격이 감소하고 불합격이 증가해요. 합격이 감소하고 불합격이 증가하니까 베타가 합격 아니에요. 작아지죠. 틀렸죠.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의 변별력. 그렇죠. 좋은 거의 합격률과 나쁜 거의 불합격률이 극명해지죠. 변별력은 좋아져요. AQL이 낮아진다. AQL은 이거와 관계없이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 그러니까 P0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검사 개수가 작아진다. 검사 개수는 커져야죠. 네, 증가해야 되니까. 틀렸죠. 이건 직접적 관계가 없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2번이 정답이다. 9번 로트의 크기가 1000이고 n이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합격 판정에서 C가 1일 때 시료의 크기 n을 50, 15 점점 올려가네요. 즉 이런 얘기죠. 50곡선에서 n을 크게 하면 내려누른다. n을 크게 하게 되면 당연히 C는 그대로 있고 n만 증가하게 되면 불합격률이 증가하죠. 이거. 네, 불합격률이 증가한다. 상식이죠. 그러니까 50곡선은 작아지게 낮아지게 되죠. 50곡선은 급경사를 이룬다 그래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고 소비자 위험이 베타죠. 네, 베타. 생산자 위험은 알파죠. 이건 근데 불합격률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증가를 해야 돼요. 불합격률이니까. 얘는 불합격률이죠. 네, 불합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틀렸죠. 불합격이 증가하고 생산자 위험은 증가하고 합격률은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맞네요.
50곡선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건 n이 변하는 경우죠. n이 변하는 경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50곡선에서 n과 c를 일정하게 하고 n을 증가시킨다. 50곡선에서 n은 어느 정도가 되면 별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 없는 게 초기화 분포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항 분포나 포화도 분포는 아예 n이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써보면 거버리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 그러면 긋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맞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여기서 내리 누르는 거니까 n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일정 오류는 커지고 일정 오류가 알파가 커집니다는 얘기는 알파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증가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정 오류는 작아지니까 합격률이 줄어드는 불합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알파는 n과 같이 온다. 식방법. 그러니까 알파 n 둘 다 식방 아니죠. 그래서 식방법 생각하면 또 되죠. 이것도 식방법이에요. 로트의 크기가 달라지면 품질 보증의 정도가 달라진다. 로트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품질 보증의 정도는 이것도 옛날 교수들이 쓴 건데요. 이 비율이 달라지면 크게 변한다. 정밀도가. 이게 이제 그 증가를 하게 되면 전수검사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철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수검사에 가까워진다고 기억 안 난다고요? 그러면 유튜브 다시 들으세요. 그건 지금 이 문제 풀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혀 공부하고 문제점 풀어가지고는 샘플링 검사는 빵점입니다. 절대 이론 모르고는 샘플링 검사는 못해요. 자, 그래서 로트의 크기가 달라지면 보증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이게 달라질 때거든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러므로 어떻게 변하느냐? 거의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되는 거죠. 11번 50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을 증가시키면 내리 누르죠. 기울기는 급해진다. 틀렸죠? C를 증가시키면 쳐 올린다. 완만해진다. 성명치락입니다. 틀렸죠? 이거는 저기 식방법이에요. C, 베타, N, 알파, 식방법이잖아요. 같이 가요. NC를 일정하게 N을 변환시키면 별로 영향이 없다. 이게 답이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0곡선 일반적으로 뭐 계수계랑 다 써요. 이건 아니죠. 아무거나 다 쓴다. 샘플링 검사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50곡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검사 특성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은 로트의 크기고 N은 표본의 크기고 C는 합격 판정 계수면 N은 C변이다. 똑같은 얘기죠. N이 증가하면 식방법 알파 불합격률이 커진다. 급해진다죠. 내리 누른다. 이렇게 되죠. C가 증가하면 쳐 올린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Cn이 일정하고 N이 증가하면 별로 영향이 없다. 계속 나오죠. 비례하여 샘플링하면 정도가 크게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도가 크게 변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알파, 베타가 동시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수검사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50곡선에서 소비자 위험을 가능한 한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위험은 베타를 증가하는 거죠. 베타를 증가하는 거니까 뭐 식방법이죠. 베타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시그마를 증가시키거나 그러니까 C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반대로 N은 감소시켜야죠. 이게 베타 증가법이죠. 식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합격률이니까 완만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해지면. C는 올라가는 거죠. 샘플의 크기는 감소시켜야죠. 틀렸죠? 합격 판정 개수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 틀렸죠. 반대죠? 이거는 이제 불합격 알파가 증가하는 거죠. 샘플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식방법. 샘플의 크기는 감소시키고 C는 베타. 그래서 증가한다. 뭐 여러 가지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사실은 이 55선은 식박법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외우는 방법은 쉬운데 문제는 이해를 해야죠. 16번 55선에서 소비자 위험을 적게 하는 샘플링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소비자 위험을 적게 하는 거니까 베타를 적게 하는 거는 합격률을 낮추는 거죠. 55선의 합격률을 낮추는 것. 합격률을 낮추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n을 크게 하고 c를 작게 하면 되죠. c를 작게 하거나 n을 크게 한다. 로트의 크기를 고정한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로트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고 합격 편중 개수를 크게 하면 합격이 쉬워지죠. 이거는 베타를 올리는 거죠. 이건 아니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죠. 내리 누르는 거니까 c는 반대로 가야죠. 작게 해야 되죠. 이거는 맞네요. 표본의 크기는 크게 하고 합격 판정 개수는 크게 한다 그러면 이건 모르죠. 이건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작아지죠. 사실은. 왜 둘 다 작아지냐고요? 아니 전수검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크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동시에 작아지는 거죠. 17번 다음 그림은 n과 n이 일정하고 합격 판정 개수의 변화에 따른 50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샘플링 검사 방식과 50곡선을 올바르게 연결시킨 것은 이게 지금 그 C를 증가시킨 거거든요. C. 합격 판정 개수 C가 증가를 한 거니까 올라간 거죠. 쳐 올라간 거예요. 얘가 제일 완만한 거죠. 그러니까 C가 제일 완만하고 B, A가 되는 거죠. A가 제일 가파르죠. 이거 보고 뭘 증가시켰냐. 셋 중에 하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 답이 뭔가요? CBA, 2번이네요. 19번, 샘플링 검사의 형식 중, 형식. 형식은 1회, 2회, 다회. 1회, 2회, 다회 축차를 얘기합니다. 다회는 5회고요. 축차,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쉽다, easy. 여기는 difficult. 대신 여기가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형태의 관점이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샘플 형식 중 단위당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검사 수를 최대로 감소시킨다. 효율화한다. 그러면은 효율화한다는 얘기는 가성비 캡.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축차. 그러니까 축차는, 그러니까 1회는 한 번에, 2회는 두 번 나눠서, 다회는 여러 번 나눠서, 축차는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전체로 총 검사량은 이때가 가장 최소화됩니다. 총 검사량은 ASS라고 그러죠? Average Sample Size. 이렇게 해서 1로 갈수록 Average Sample Size는 작아집니다. 평균 검사량이 작아지니까 검사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이런 논리죠. 20번. 개수 및 계량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건 개수하고 계량이네요. 개수와 계량도 이쪽으로 가면은 이건 쉽다. 이거는 어렵다. 여기는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는 n이 작고요. 여기는 n이 크죠.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일반적으로 개수형 검사에서 부분군의 크기는 얘가 많죠. 쉬우니까. 쉬우니까 뭐 많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틀렸죠? n은 여기가 작아요. 일반적으로 계량형 검사는 개수형 검사보다 정밀한 측정기가 요구된다. 그렇죠. 계량형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어려워요. 검사의 설계 방법 및 기록은 그렇죠. 계량형이 복잡해요. 하여간 어려워요. 단위물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계량형이 더 많이 걸리죠. 개수형이 더 작다. 그러니까 개수형 짧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계량은 계측기 딱 꺼내야 되니까. 벌써 다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를 가지고 개수 계량하고 그 다음에 형식은 바로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21번 계량 검사와 개수 검사를 비교하면서 틀린 것은 검사 기록의 이용도. 이용도는 영양가가 높다. 계량. 맞네요. 개수 샘플링 검사 일반적으로 검사에 숙련을 요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계량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계량 검사는 파괴 검사에 유리하다. 즉 표본수가 작으니까. 이건 표본수가 작으니까 계량이 유리하다. 뭐 당연한 거고요. 검사 설비 및 기록에 있어서는 개수 샘플링 검사가 간단해야겠죠? 쉬워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2번. 다음은 계량 샘플링 검사와 비교해서 개수 샘플링 검사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모든 것은 계량과 개수를 비교했을 때 개수 샘플링이 장점이니까 개수 샘플링 검사는 쉽다. 이지. 가성비 쉽긴 한데 가성비 떨어지는 거죠. 예, 가성비가 나쁘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검사의 숙련을 요한다. 이거는 계량이죠. 예, 이건 양이고. 검사 시간이 길다. 역시 양입니다. 적용 조건이 쉽게 만족된다. 이건 개수죠. 예, 이게 맞네요. 이용도가 높다. 양이죠. 이건 뭐 가성비니까.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3번. 샘플링 검사에 관한 일반적 성명으로 틀린 것은 아이템의 특성을 조사해서 적부로 나누는 경우는 개수 샘플링 검사에 해당된다. 적합함과 부적합으로 나누는 경우는 개수값 샘플링 검사에 해당이 되죠. 양품 분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맞네요. 계량 검사는 개수값보다 적은 샘플 검사를 사용하고도 샘플수 작다는 얘기예요. 어떤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눠서 제공하기 때문에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가성비가 좋다. 개수값 샘플링 검사는 분포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이 간단하나 이지. 샘플의 크기가 커지고 검사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혀 넌센스. 개수형 검사는 대부분 유관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 비용은 간단합니다. 이건. 이게 틀린 거죠. 어려운 문제네요. 계량값 샘플링 검사에서는 몇 개의 샘플을 구하여 요구되는 품질 특성을 측정하고 쬐끔 측정하고 이런 얘기죠. 평균값 등에 대한 계산 결과를 기초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거는 저기 0001 겪으면 평균치 보증 방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맞죠. 예, 문제가 조금 일반 문제보다는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죠. 너무 길죠. 예, 한국 최초의 규격, 검사 규격입니다. 개수 및 계량 기준형 일회 샘플링 검사 규격에서 개수 기준형 일회 샘플링 검사. 예,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규격이에요. 제1종 오류를 고려하여 합격시키고 싶은 부적합 분율 P0를 설정한다. 1종 오류를 고려해서 합격시키고 싶은 부적합 분율 P0를 고른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불합격 유수이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냐 그러는데 알파는 P0랑 연결이 되고 베타는 P1과 연결이 되죠. 예, 이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측이 생산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되는 방식이다. 이거는 285-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밀스탠다드. 때 나온 문제예요. 첫 거래에도 적용, 이게 장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거래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규준형을 쓴다. 첫 거래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파괴검사에 적용 가능하다. 이건 0001에 규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이죠. 네, 여기는 앞에는 틀린 거네요. 보니까. 이종 오류를 고려해서 베타는 합격시키고 싶지 않은 노트예요. P1을 결정한다. 이게 써졌죠. 네. 이거하고 이게 원래 기본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장점으로 되어 있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6번. 개수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서 N값을 구하는 방법을 P0분의 P1이 1보다 크다로 해야 되는데 3보다 크다로 하는 이유는 뭐냐. 왜 크다가 아니라 P0, P1을 놓을 때 이렇게 해야지 1이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죠.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조금 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죠. 이게 너무 가파르게 되면 촥 내려눌러야 되거든요. N이 팍, 그럼 비용이 팍 쓰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수검사하지 샘플링 검사 뭐하러 하겠어요. 네,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검사 개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고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1보다 크면 3보다 크나 뭐 1보다 크나 뭐 어차피 큰 값을 하면 100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좀 웃기잖아요. 27번. 알파가 5%고 베타가 10%다. 규준형이네요. 네, 규준형을 얘기합니다. 5%, 10%는 무조건 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규준형 그러면 5%, 10%가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규준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문제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보다 만약에 저게 아니면은 바로 오류를 얘기하면 됩니다. 이 문제 틀렸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도 돼요.
그럼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 5%, 베타 10%가 규준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규준형이 아니니까요. 설계된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서 부적합품률 P0보다도 좋은 노트. P0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쪽 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P0보다 좋은 노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합격률이, 이게 50, 여기 합격률이니까 당연히 95% 이상 합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95회 이상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28번. 다음 그림은 개수값 샘플링 검사의 검사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적합하면 뭐냐? 이거 합격률이거든요. 이거 합격률이 뭐예요? 1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는 베타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게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알파가 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까지라는 얘기니까 1마이너스 알파예요. 29번 소비자 위험 품질. 소비자 위험이니까 CR이죠. 컨슈머 리스크의 품질 Q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QCR이 답이 됩니다. 과거책으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공부를 하실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지. 이건 뭐예요? 생산자 위험 수준. 그러니까 얘가 P0가 되고 얘가 P1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베타죠. 베타에 해당되는 품질. 그러면 얘는 알파죠. 알파에 해당되는 품질. 그런 뜻입니다. Q가 들어가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30번. 샘플링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특별히 뜬금없는 문제인데요. LQ는 Limiting Quality, 한계 품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 틀렸죠. 그다음 AQL은 Acceptable Quality Limit. 그래서 합격 품질 한계. 전부 다 리미트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죠. AOQ는 지금 안 써요. 이건 이제 Average Outgo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검이라는 표현을 써요. Outgoing Quality다. 대충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L은 리미트예요. 무조건 L은. 그래서 한계. 다 한계라는 표현이 돼 있죠. 전부 한계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얘가 틀렸으니까.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